네, 무소속 권성동 의원의 복당으로 불거진 이 국민의힘 복당 사건, 복당 앞으로의 전망, 그 라이브 썰전에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김재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복당 사건 표현했는데 복당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복당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목받는 게요. 권성동 의원의 복당도 주목을 받지만 홍준표 의원이 과연 복당할까, 복당이 가능할까로 좀 또 관심이 모아지네요. 김재현 의원. 국민의힘 그 당내 분위기를 보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네 분 당시 그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이제 무소속 출마했던 분들은 다 복당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그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개개 의원들 사이에 생각도 좀 다르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도 다르고 또 네 분을 놓고 동시에 복당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권성동 의원은 복당이 되었는데 김태호, 윤상현 의원은 또 그 다음 단계로 복당 여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할 것 같고 홍준표 의원은 아마 복당을 하더라도 맨 마지막까지 좀 이것저것 고려를 하고 뭐 복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맨 마지막에 홍준표 의원이 할 거라는 거는 김재현 의원님이 분석인데 본인이 제일 늦게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에서 늦게 받아들일 거란 이야기예요? 홍준표 의원은 제일 먼저 들어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평소 스타일이. 그런데 이제 당의 분위기는 아마 홍준표 의원은 좀 당장에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재현 의원 이렇게 취재해 보니까 당내 기류가 좀 그렇습니까?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의중이 그렇다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 생각도 그런 것 같고 당내의 분위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돼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홍준표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 삼국지에서 그 제갈량과 버금가는 영웅으로 그려지는 사마의 드라마 비교하면서요. 그 인내 이야기를 했네요. 네, 사마의 드라마를 밤늦게까지 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네. 네, 근데 그 사마의 드라마는 낙선하고 나면 국회의원들이 다 보는 코스 같은 드라마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당선된 분이시잖아요. 무소속으로 나가서. 그런데 사마위를 본다고 하니 당선돼도 복잡한 마음이 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기준은 저는 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선택일 거라고 봐요. 아니죠. 왜 복당에는 다 기준이 있잖아요. 네,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이 되게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 그 당대표가 황교안 전 대표셨어요. 그리고 대표가 바뀌면 대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떨어지면 뭐 그만이고 당선되면 복당을 받아주죠.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세를 좀 확장해야 되니까요. 늘. 그리고 의원 수도 늘 늘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순서나 이런 건 국힘 쪽에 이렇게 어느 정도 콘센서스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당시에 당대표의 결정이 많이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총선 전부터 갈등 양상을 빚었잖아요. 그러면서 1993년도에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김종인 막 이러면서 직격을 날렸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김종인 위원장이 여전히 앙금이 없을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 뭐 개인적인 앙금이야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본다면 지금 홍준표 의원이 사마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마이는 최근 좀 제법 시간이 되었지만 사마이에 대한 가장 큰 저작물이 아마 평전으로 다룬 것이 그 자오이핑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자오이핑이 쓴 자기 통제의 승부사거든요. 책 제목이. 그래서 자기 통제를 열심히 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세월을 기다려서 승리한 최후의 승자가 사마인데 본인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 굴종과 인내로 50년을 기다려서 승리했다고 사마이를 그렇게 평했는데 홍준표 의원이 과연 자기 통제를 하느냐 말이죠. 조금도 안 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마이를 비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도 그렇게 인간적인 앙금이 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일 문제는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과만 싸운 것이 아니고 네. 당내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해왔고, 그것이 이제 입당을 했을 때 당의 어떤 방향이나 노선과 또는 당의 그 앞으로 미래와도 좀 뭔가 좋지 않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면, 그러면 자꾸 이제 좀 늦게 들어와라 뭐 그러는 영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김종인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큰 꿈, 대망론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홍준표 의원을 대망론의 경쟁 상대자로 보는 측면은 아니고 그 당내 폭넓게 반 홍준표 반대 여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초선 의원들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사실상 홍준표 의원과 정치 생활을 같이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특히 더 좀 반대편에 많이 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더 그 정치적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당의 그 방향 또 그 당내의 어떤 구성원들 말하자면 의원들이겠죠. 의원들과 보다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정치 활동을 해나가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최민희 의원님은 그 홍준표 의원이랑도 이제 의정 활동하다가 이제 접하기도 했잖아요. 좀 김재원 의원 분석대로 저렇게 한다고 해도 홍준표 의원이 좌절하거나 굽힐 캐릭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길을 가는 분인데 네. 지금 초선 의원들은 사실 황교안 전 대표가 공천한 분들이세요. 네. 그럼 그 초선 의원들이 반대하는 건 그냥 바라보면 황교안 전 대표가 여전히 영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이 뭐 저는 그 야당 내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는 알 길 없고 네. 홍준표 의원은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 공격에 정말 날선 그 비판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결국 야당의 방향과 가장 일치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면 결국 황교안 전 대표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그것이 초선 의원들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고 다른 한편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복당이 어려워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근데 저거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홍준표 의원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라고만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장제원 의원, 중진 의원 중에 장제원 의원은요. 권성동 의원의 복당을 뭐 상당히 강하게 반기면서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남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또한 빨리 진행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내 환영하는 홍준표 의원을 환영하는 인물들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과 정치적인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 그분들이 또 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중진 의원들은 좀 그 당이 폭넓게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적 자원인데 조금 뭐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 식구는 함께 가서 역량을 높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중진 의원들은 뭐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끝까지 같이 갔으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초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튼 그 권성동 의원의 복당이 이제 허용이 되면서 승인이 되면서 김태호 의원도 즉각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이른바 그 뭐 당내 이제 친박 친이 계열이 없다고들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은 친박의 대표 핵심 인물을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 당내 기류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윤상현 의원은 아직 복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상당 기간 김태호 의원만 했어요. 상당 기간 무소속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김태호 의원은 하루빨리 복당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당에서는 아마 김태호 의원도 조만간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상현 의원은 아직 마음을 준비 안 했다는 거는 한 생각이 없다는 건 당내에서 친박 인사라는 것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상당 부분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리 자체 판단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강할 것 같은데요. 사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어서 복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당을 또 하루 아침에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고 좀 더 자기의 어떤 입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최 의원님.
최근에 그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에 주호영 원내대표랑 투톱을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잖아요. 혹시 이번에 복당을 계기로 해서 당내 어떤 파열음 같은 게 좀 여권에서는 그걸 좀 관측하나요? 어떻습니까? 김태우 의원까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예. 아무래도 그 윤상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의 경우는 자기 캐릭터가 분명하고 강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 소위 선별 지원, 뭐 보편 지원 등등 네. 그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뭐 피해 구제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당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죠. 예. 결국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고 난 이후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 정리해 보면 두 분이 얘기하면 권성동 의원은 아주 부드럽게 입당이 됐고 복당이 됐고 그다음에 김태우 의원 순서 기다리고 있고 홍준표 의원은 가고 싶어도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 나머지 한 명은 윤상현 의원은 아직 본인이 생각이 없다는 거는 뭐 친박 친이 이런 계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른바 건축 현장 밥집인 한바비리 의혹 당사자랑 좀 관련된 선거법 논란도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법리적으로 좀 법적으로 좀 보신다. 법리적으로 일단 자기 보좌관이 구속되어 있고 또 상대가 윤상현 의원과 상의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 그 법적인 게 아니고 예. 당 입장에서 지금 현재 선거법 논란이 있는 분을 복당을 쉽게 허용하는 데 좀 부담이 있을까 아직 없을까? 뭐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어찌됐든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지금 상당 기간 이 복당을 미루려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민희 의원님 지금 이제 복당 기류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뭐 단순하게 저 상황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볼지 아니면 예의주시할지 어떻습니까? 예의주시하겠죠. 대야 전략을 꾀할 때. 예의주시하겠죠. 그래요?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밖에 있는 것도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홍준표 의원이 복당 신청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거나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 제3의 인물처럼 중요한 그 스피커로서 작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각을 세울 거기 때문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리시켜서 관리하는 이런 측면이. 관리는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분리해서. 예, 그러나 어쨌든 복당을 하고 싶은데 안 받아주면 김종인 위원장과 각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은 빅 스피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안사안 입장을 내실 거고 그 입장은 비교적 분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 상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온전하게 복당한다고 해서 모두 온전하게 더하기 힘이 더해지는 것이 아닌 빼기 힘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상황이란 진단이신데